함수를 이용하여 그 사원본의 첫 번째 문자가 A면 본사, B면 지사를 소속에 표시하고 if left 함수만 쓰라 그랬네요. 그럼 사원본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능하시고 left 사원번호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겠죠. 마법사를 이용하면 좀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 값이 A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수료하는 날이니까 이제는 A 따로 B 따로 하지 말고 바로 능하시고 따옴표 A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럼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가 되어 있는 부분이 true, B가 되어 있으니까 false. 그리고 if 함수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본사 아니면 지사. 단순한 if 형태 문제예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D미니멈과 에버러지를 이용해서 그 일반의 최저 점수를 구하고 3반의 최저 점수를 구해서 그 두 값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조건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라 했는데 얘는 DB 함수를 두 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이 일반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첫 번째 조건을 맞는 최저의 값을 구하는 D미니멈을 사용하면 되겠죠. D미니멈. 그러면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조건 범위 기억하시죠? 우리가 계산 작업을 할 때 이 제목행을 포함해서 잡는 함수는 딱 DB 함수 하나예요. 나머지는 제목행을 안 잡아요. 그리고 계산할 열번호는 3번이고 조건 범위는 여기 반이 일반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최저값, 일반의 최저값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는 3반의 최저값을 포함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의 최저 점수를 구하고 3반의 최저 점수를 구해서 평균을 하는 거는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일반의 최저값을 구하시고 에버러지 안에서 3반의 최저값을 구하는 거에서 에버러지를 먼저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똑같은 작업을 또 할 거니까 복사해서 붙이고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건 범위만 반이 일반이 아니라 반이 3반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가 귀찮으신 분은 수식 입력줄에서 D미니멈 두 번째 걸 누르면 마법사가 두 번째 걸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를 범위 잡고 반이 3반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또는 아까 돼 있는 상태에서 J를 K로 바꾸셔도 되고 그러면 얘가 70이 나오고 다시 여기 에버러지를 누르면 70, 59에서 64.5라는 평균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일반의 최저값 구하고 에버러지를 추가한 다음에 3반의 최저값을 구하는 형태를 쓰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카운트와 카운트 ifs. 요즘에 그 if로 끝나는 함수에서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거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판매량이 여기 있어요. 판매량이 10 이상 20 미만인 제품들의 판매 건수의 비율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10 이상이면서 20 미만에 해당되는 건수를 전체 건수로 나누는 작업이에요. 근데 전체 건수를 구하는 함수가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A와 카운트를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숫자가 있는 데서 카운트가 되니까 우리는 판매량의 전체 건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s를 넣어주시고, 항상 count if s는 범위 조건을 계속 나열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은 판매량 범위에서 10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 번째 조건 범위도 판매량 범위가 되고요. 여기서는 20 미만이다 하고 내용을 넣어주시면 각각 조건에 이렇게 따옴표가 완성이 되면서 4개라고 답이 나오고 400%예요. 여기 지금 셀서식에서는 100분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400%가 나왔으면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전체 개수로 나누기 카운트를 하시고, 우리는 지금 뭐 판매량에 대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판매량 범위를 그냥 잡아주시면 되는데, 판매가 범위를 잡아도 정답, 판매량 범위를 잡아도 정답, 판매 총액 범위를 잡아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수만 전체 건수. 그래서 카운트에 의해 전체 건수. 어차피 판매량의 비율이니까 판매량의 전체 건수를 구하는 걸로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네요. 가로 닫고 엔터하면 44%가 나왔네요. 되셨나요? 자, 4번 문제가 our me니까 second과 small과 and 연산자를 이용한 결합 연산자 작업이에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기록이 가장 빠른 선수의 기록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 기록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가장 작은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작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스몰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몰은 범위를 지정하고 번째를 넣어주면 몇 번째가 나오겠죠. 그런데 기록에 관련된 나온 내용은 셀서식이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결과가 나오는 이 부분은 뭐가 되어 있냐면 0으로 나와요. 0. 여기는 셀서식이 일반이에요. 일반. 회계로 되어 있네요. 회계로 되어 있어서 소수점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값은 원래 0과 1 사이에 소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0시는 0, 24시는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빠른 게 1시간 32분 8초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일반으로 돌려주면 0. 얼마 아까 여기에 나왔던 값을 보면 0.07600694444 하는 이 값이 그 시간에 관련된 값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첫 번째 기록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0.6398148일이 원래 시간값이 일반으로 표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셀서식이 회계의 소수점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0만 남기고 소수점 자리를 숨겨준 것뿐이야. 없어진 게 아니에요. 숨겨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돼서 0이 나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게 시간값이 돼 있으니까 이 시간값에서 시를 뽑아서 시간을 붙이고, 분을 뽑아서 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초를 뽑아서 초를 붙이는 문자열 결합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스몰이라는 값을 이제 3번을 써야 되니까 복사를 먼저 해주시고, 이 시간값에서 시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hour를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이제 좀 숙달됐으니까 and 따옴표 시간까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small이라는 값에서 hour, 즉 시를 뽑아서 and 시간이라는 글자를 결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면 얘가 1시간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 가장 빠른 기록에서 분을 뽑아서 분을 결합할 거예요. 그 결합 작업이니까 and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분을 뽑을 거니까 minutes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small을 복사해 놓으라 그랬죠. small 복사한 걸 여기다 붙이시고, 가로 닫고 이제 분이 뽑히겠죠. 그러니까 and 따옴표 분이라는 글자까지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미닛에 의해서 스몰,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기록값에서 분을 뽑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다가 분이라는 글자를 결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면 이렇게 1시간 32분이 나왔죠.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초를 뽑아서 초라는 글자를 결합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AND를 넣어주시고 세컨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시간값을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가장 빠른 기록에서 초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AND 따옴표 초를 결합해 주세요 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엔터하면 이렇게 1시간 32분 8초라는 답이 나왔어요. 되셨나요? 자, 5번 문제를 보면 H룩업과 미드를 쓰라 그랬어요. 그 H룩업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찾아서 뽑을 범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한 90%가 돼요. 근데 어제 문제 풀 때 보니까 H룩업의 범위가 표 안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려운 문제로 보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회원번호에서 세 번째 문자를 이용해서 지역 코드에서 찾아서 지역을 뽑아다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찾으려는 값의 목록, 여기에 뽑을 값의 목록. 그리고 찾으려는 값이 여기에 없잖아요. 단독으로 없어요. 그래서 회원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서 찾으러 갈 거예요. 근데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 문자예요. 그럼 방법을 뭘 쓰라 했어요? 0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찾으려는 값을 미드에 의해서 먼저 해결하시고, 자, 능하시고 미드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원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주세요가 이 문제죠. 그러면 찾으려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는 H룩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H룩업. 그럼 마법사 들어가고 두 번째 인수에 내려와서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온 게 뭐냐면 찾아서 뽑을 범위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 그리고 이 범위는 항상 뭐라고요?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몇 행에서 뽑아요? 2행에서 뽑아요. 방법은 찾으려는 값이 SKB 문자잖아요. 방법을 0을 쓰시면 되겠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절대주소 또 안 넣으신 거 아니에요? 절대주소 넣었어요. 근데도 답이 안 나왔어요? 아니요, 나왔어요. X룩업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이제 H룩업, V룩업이 22버전, 21버전에서 이제 H룩업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언젠간 얘도 이제 범위에 들어가겠죠. 자, X룩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눈하시고 X룩업.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찾으려는 값은 뭐냐 그러면 룩업 밸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미드에 의해서 쓸까요? 그냥 미드에 의해서 회원 코드에서 콤마 3,1 이렇게 회원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찾아서 뽑을 범위를 한꺼번에 잡았잖아요. 근데 X룩업에서는 찾을 범위가 어디야? 뽑을 범위가 어디야?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룩업 어레이에서는 우리가 찾을 범위니까 여기 SKB를 잡으시고 절대주소. 리턴 어레이니까 뽑을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으니까 우리는 뭐를 빼먹어요. 우리는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몇 행에서 뽑을 거야를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범위 잡으시고 뽑을 범위를 따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 not found 뭐 오류 메시지. 그러니까 일치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우리가 n/a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오류 메시지를 뭘로 바꿀 거야?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매치 모드. 여기서 우리는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아까 방법 뭐를 썼어요? 0을 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X 룩업이라는 걸. 그러니까 V 룩업과 H 룩업을 얘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해지면 V 룩업은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찾잖아요. 그 다음에 H 룩업은 위에서 밑으로 찾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인덱스 매치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인덱스 매치는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매치 문제가 나오면 X 룩업으로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V 룩업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H 룩업도. 인덱스 매치도 안 써도. 그 X 룩업으로 다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기라고 나오죠. 아 진짜 왜 자꾸 안 나오세요? 하고 이걸 채워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계산작업 1번에 이거 조건 이렇게 딱 나왔으면 DB 함수겠구나 보시면 되겠죠.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D에버러지, D썸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그 학과가 응용통계학과인 학생들의 파이썬의 평균, 자 파이썬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과가 응용통계학과니까 복사해서 조건 범위가 여기에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학과가 응용통계학과에 해당되는 파이썬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D에버러지를 쓰고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래.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에 1을 쓰시면 되겠죠. 자, D에버러지와 라운드 다운을 쓰는 문제네요. 자, 여기 조건 입력해 주시고, 자, 는 D에버러지 들어가겠습니다.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산 작업을 할 때 제목행을 포함해서 범위 잡는 문제는 D에버러지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잡으시면 안 돼요. 다 밑에서 하시는 거예요. 계산할 열번호는 3번이고 조건 범위는 여기 학과가 응용통계학과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84.66667이 나왔네요. 얘를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2를 넣는 거죠. 라운드 다운 들어가시고 커서 왼쪽 시프트 F3 마법사 들어가서 한 자리 표시해 주니까 84.6이라고 보이잖아요. 요걸 쓰시면 되겠죠. 확인하면 1번 작업이 끝났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버러지와 if와 or를 쓰라 그랬어요. 자,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거나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 평균보다 크면 VIP, 그렇지 않은 일반.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우리가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급 필터의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는 가상의 필드명을 쓰고 는으로 수식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로 끝나는 count if, sum if, average if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면 다운표 안에다 직접 비교 연산자를 쓰고 and 계산식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는 절대 주소 유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말 2급을 할 때 요거만 잘 기억을 해 주셔도 되겠죠. 하나 더 있네요. 그건 아니에요. if로 끝나는 함수에 채우는 작업이 들어갔을 때 절대 주소 유무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 1이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거나 그러면 조건 2가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 평균 이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조건 2부터 하면 돼요. 편하게 능하시고 A가 구입 총액이에요. 커요? 크다죠. 그 다음에 에버러지에 의해서 구입 총액의 평균을 잡는 거예요. 범위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if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작업을 하면 절대 주소 유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절대 주소예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I3과 평균값을 비교하면서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I3은 I4, I5, I6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평균값의 범위는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얘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엔터 하시고
true, false를 채운 다음에 여기 녹색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칸 클릭하시고 수십 입력을 클릭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준다고요. 색깔로. 그러니까 파란색은 지금 I12. 에버러지의 범위가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확인하시라면. 그러니까 항상 채워서 마지막에 가서 수시 입력들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 아니네. 그럼 첫 번째 가서 범위는 다 안 잡아도 돼. 걸치고서 F4로 절대 주소를 넣으시고. 네? 여기 절대 주소 넣어주라. 그리고 다시 한번 채워보면 이 녹색의 에러 메시지가 없어지면서 내용이 나올 때 마지막 한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면 아까랑 틀리게 에버러지의 범위가 따라가질 않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도 돼요. 다시 첫 번째 칸에 갖다 놓으시고, 자 얘는 이거나라는 오화 연산 작업에서 오화를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Shift F3 마법사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을 먼저 했잖아요. 구입 횟수가 얼마 이상 150 이상이거나 150을 넣어주란 말이에요. 그럼 오화 연산은 하나 이상이 true면 결과가 true가 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얘는 모두 false니까 결과가 false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채울 때 오화 연산은 true가 늘고 and 연산은 true가 줄어요. 두 번째 조건을 넣어줬을 때 내려가면 이렇게 true가 하나 늘었네. 그러면 이제 if 함수 넣어주시고 VIP 일반으로 참일 때 거짓일 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참일 때는 VIP, 거짓일 때는 일반이 되겠네요. 자, if 넣어주시고 참일 때 VIP, 거짓일 때 일반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는 if 에러와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데 기록이 가장 빠른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하프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사람이라는 것은 작은 값의 1등을 넣는 거예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 랭크 함수에서 그러는데 여기 지승대라는 사람은 그 하프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격 처리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값이 없으니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눈하시고 RA 랭크 EQ. 자, 랭크 에버러지도 기억을 해주시는데 그 랭크 EQ는 2등이 2명이 나오면 2등, 2등하고 3등이 없고 4등으로 가는 게 랭크 EQ예요. 그러면 에버러지, 그러니까 등수를 에버러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과 3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어서 2.5등으로 표시가 돼요. 2등이 2명이면 3등이 없고 4등을 가는 게 아니라 2등과 3등이 아니라 2.5등이라고 등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버러지 EQ를 사용하죠.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작은 수의 1등이 빠른 값이 1등이라는 것은 그래서 2를 넣어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 사람은 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n/a가 나오고 인원수로는 6명만 카운트해서 6등까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에러 메시지를 실격으로 바꿔주세요가 if 에러잖아요. if 에러.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실격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확인으로 다시 내용을 채워주면 이렇게 실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함수가 5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if 함수, if로 끝나는 함수. 그 다음에 추주 함수, 찾기 참조 함수, 그 다음에 db 함수. 요 5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그 외로 별도로 나오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표가 딱 나오면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는 작업을 하는 가로로 찾으니까 H룩업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면 H룩업과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고요. 요 코드가 찾으려는 값이 목록이잖아요. 그 표에 단독으로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모델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찾는 작업을 하고 판매량과 판매 단가를 곱해서 매출액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눈하시고 먼저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 보겠습니다. 모델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자, 레프트 넣어주시고 Shift F3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문자열 뽑을 개수 2를 넣어주시면 되겠네. 그럼 왼쪽에서 두 개가 뽑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H룩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H룩업.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이행해서 뽑아요.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 문자잖아요. 그 방법을 0을 쓰시고 다시 한번 내용을 채워주시는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판매량을 곱해서 매출액을 구해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또 다시 한번 X룩업을 또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수료하는 날인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눈하시고 X룩업, 그러니까 V룩업, H룩업을 이제 안 쓰고 X룩업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우리는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찾을 거여서 그냥 요건 직접 쓰겠습니다. 레프트 가로 여시고 모델 코드에서 콤마 2하고 가로를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서 뽑을 범위를 한꺼번에 잡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찾을 범위 잡으시고 절대 주소. 리턴 어레이에서는 뽑을 범위 잡으시고 절대 주소. 그러니까 뽑을 범위, 찾을 범위 이렇게 나온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나 found니까 오류 메시지. 그러니까 일치하는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통상 n/a가 나오잖아요. 그걸 내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치 모드니까 방법을 지정하시면 되니까 0과 2를 썼잖아요. 우리가 V룩업에서. 똑같이 0이나 2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0을 써서 똑같은 값을 찾으세요. 하면 이렇게 판매 단가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곱하기 하시고 판매량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V룩업, H룩업이 이제 시험에 안 나오게 되면 X룩업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X룩업이 들어가면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V룩업, H룩업은 얘를 막 골라서 쓰고 놓기 일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X룩업으로 다 하게 되면 인덱스 매치도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X룩업으로 다 하면 되니까.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출석률을 구하는 문제네요. 추주함수를 이용해서 0의 개수가 1이면 25%, 30%, 75%, 100%로 표시하는 추주와 카운트 A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할 때는 뭐를 써야 돼? 카운트 if. 근데 카운트 A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동그라미의 개수가 아니라 공백이야 아니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백이 아닌 개수를 구해서 출석률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A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시고 COU 카운트 A 하시고 남종환이라는 사람의 범위를 잡으시고 엔터하면 이 사람은 4번 출석했어. 그 동그라미 개수가 4개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백이 아닌 개수를 구한 거예요. 카운트 A에 의해서. 그 다음에 추주함수에 의해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죠. 그럼 1일 때 몇 프로 누라 그랬어요? 25%. 그리고 내려갔더니 얘가 0.25로 표시가 되잖아요. 여기 표시되는 값이 0.25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5%라는 문자화된 숫자로 내가 따옴표를 직접 넣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작업한 다음에 결과를 셀서식을 100분율로 바꿔도 정답으로 처리가 될 수 있지만 주어진 지문 상태에서는 셀서식을 변경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문자화된 숫자로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의 값들을 문자화된 숫자 형태로 넣으셔야 돼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덱스 매치와 트렁케이션에 의해서 AUD에 해당되는 환율을 뽑아다 놓으시고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덱스 매치가 나오면 V룩업, H룩업 뭐 이걸 참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여기서 찾아요. 얘가 찾을 범위예요. 찾을 범위. 찾을 범위를 매치를 이용해서 쓰라 그랬습니다. 매치. 그 다음에 이 환율이 뽑을 범위예요. 뽑을 범위. 뽑을 범위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인덱스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매치가 나오면 찾을 범위와 뽑을 범위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찾으려는 값은 AUD로 값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얘가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구해서 그 줄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915.51을 뽑아다 여기다 집어넣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따라하지 말고 잠깐 보시면 V룩업 문제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룩업. 그래서 찾으려는 값, 그 다음에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인데 채우는 작업이 없으니까 절대 주소를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2열에서 뽑을 건데 방법은 0을 쓸 거예요. 그러면 얘가 915.5이라는 값이 나오고 트런케이션에 의해서 정수로 만드는 거니까 자릿수 0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V룩업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를 인덱스 매치로 푸니까 우리는 찾아서 뽑을 범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찾을 범위는 매치 범위, 뽑을 범위는 인덱스로 보시면서 매치라는 함수는 인덱스의 행값과 열값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치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이 몇 번째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자, 매치 넣어주시고 찾으려는 값은 여기 있죠. 자, 마법사 들어가서 찾으려는 값, 룩업 밸류는 C7, 찾을 범위는 여기 통화명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고 아까 V룩업에서 방법을 0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0과 1은 V룩업하고 똑같아요. 정확하게 일치, 유사일치인데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을 때 1, 마이너스 1은 숫자가 내림차순되어 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커마 2급에서는 거의 0이에요. 매치 나오는 방법은 0.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뽑아주세요. 그러면 얘는 그 범위 안에서 두 번째 칸에 있어. 그리고 우리가 뽑을 범위를 잡고 행값과 열값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2행 1열에 있는 값에 해당되는 걸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매치를 오려주시고 인덱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법사 들어갈 때 첫 번째 방법인 어레이, 로우 넘버, 컬럼 넘버 있는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레이라는 것은 뽑을 범위, 환율에서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로우 넘버, 행번호는 뭐야? 우리는 행번호가 2번이라는 걸 매치를 이용해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매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번호는 여기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인덱스 함수에서는 로우 넘버나 컬럼 넘버가 1일 때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커마를 공부할 때는 생략하지 말고 항상 쓰세요. 그럼 915.25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이 값을 똑같이 트런케이션에 의해서 정수로
정수로 만드는 거죠. 아까 제가 2를 썼나요? 정수로 만드는 거니까 0을 넣어주셔서 915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다가 자, 915 다 나왔나요? 되셨나요? 자, 우리 X 룩업 한번 해볼게요. 눈하시고 X 룩업. 마법사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룩업 밸류는 찾으려는 가. X 룩업하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여기가 룩업 어레이가 찾을 범위. 그 다음에 리턴 어레이가 뽑을 범위랍니다. 에러 메시지 변경하는 것 같고, 매치 타입은 똑같이 0번을 넣어주시면 인덱스 매치를 편하게 쓴단 말이에요. V룩업 대신에 인덱스 매치 대신에 이제 X룩업으로. 그러니까 그럼 915가 나오면 트런케이션을 이용해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일을 하실 때는 V룩업, X룩업, 인덱스 매치 대신에 이제 X룩업을 활용해서 작업을 좀 편리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라 그랬죠. 그 소속이 자동차로 끝나면 주행 기록에다가 2분을 추가하고 아니면 그냥 주행 기록을 넣는 문제로서 if time right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 그러면 주행 기록은 여기에서 는하시고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하면 주행 기록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얘를 구하는데 이 자동차로 끝나는 값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2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2분이라는 값은 시간값이란 말이에요. 시간은 0과 1의 소수로 표시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0,2,0이라는 값으로 2분을 더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일 때. 그럼 얘가 2분이 더해져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if 함수 문제예요. if 함수 문제니까 true, false를 먼저 구하는 거죠. 소속에서 오른쪽 끝에서 3개를 뽑았을 때 그게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right라는 함수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소속에서 오른쪽 끝에서 3개를 뽑았을 때 그 값이 자동차입니까? 하고 true, false를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if 함수 문제예요. 그리고 얘를 채워보면 true, false가 나오는데 항상 true와 false를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true가 자동차가 되어 있는 부분이 true가 됐죠. 여긴 아니니까 false가 됐고요. 그럼 if 함수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Shift F4 마법사 들어가서 주행 기록을 구하시는 거예요.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근데 참일 때는 2분을 더해주라는 거니까 이건 타임을 직접 쓰시고 0,2,0 이렇게 2분 값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짓일 때는 그냥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으로 주행 기록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참일 때 타임을 쓰는 문제로 꽤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내용을 채워주시면 주행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을 보신 분 이제 후기에서 시험 보고 나서 얘기를 할 때 타임이라는 함수를 많이 안 써봤고 시간값에다 2분을 더하는 작업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낯선 문제가 나오면 일단 어떻게 해라? 풀지 마라. 우대표.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딱 봤더니 요런 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DB 함수구나 할 수가 있겠죠. 자, 지점이 남부인 사원들의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그 판매 금액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세요. 디에버러지와 라운드를 쓰는 거네요. 그럼 우리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지점이 남부를 복사해서 조건 범위에 집어넣고 디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눈하시고 디에버러지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Shift F3 마법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에버러지 함수만이 제목행을 잡고 나머지 함수들은 제목행을 안 잡아요. 사원명부터 전체 범위 잡으시고 계산할 열번호는 4번. 자, 하나 방법이 주소를 쓰는 방법이 있고 다운표 안에 판매 금액을 이렇게 쓰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커멀 2급에서는 그냥 계산할 열번호만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지점이 남부라고 넣어주시고 네? 뭐?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네. 이렇게 하시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한 자리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Shift F3 한 자리 표시예요. 그럼 1 넣어주시면 결과를 보면서 아 1이 나왔 한 자리가 표시됐네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V룩업과 D맥시멈 문제가 나온 게 4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V룩업을 사용하는데 뭐가 없어요.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 여러분들이 찾아서 뽑을 범위를 표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보면 부서명이 영업 일부에 해당되는 판매 실적의 최대값을 구해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이름을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 이름을 뽑는 V룩업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예요. 근데 찾으려는 값이 뭐냐 그러면 D맥시멈에 의해서 부서가 영업 일부에 해당되는 판매 실적의 최대값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을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D맥시멈에 의해서 최대값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D맥시멈을 쓰라는데 조건 범위가 없잖아요. 어디다 쓰라는 게. 그리고 표에서 조건 범위를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서가 영업 일부. 자, D맥시멈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탭 3, 탭 조건 범위는 표 안에서 찾아서 부서가 영업 일부를 넣으셔야 돼요. 720이라는 값이 나왔고 이 값에 해당되는 이상이라는 사람을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V룩업을 쓰라 그랬고요.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F4번 누르시지 않아도 되겠네요. 채우는 작업이 없어요. 그럼 절대 주소 안 넣어도 돼요. 넣어도 정답이고 안 넣어도 정답입니다. 이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2열에서 뽑아요. 방법은 숫자가 오름차순 안 돼 있죠. 0을 쓰셔서 이상이라는 사람을 뽑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V룩업, H룩업에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없을 때는 표 안에서 찾아서 뽑을 범위를 놓아야 되는 좀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예요. 자, if와 average와 and를 이용해서 1과목, 2과목이 각각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 외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if, average, and의 조건이 3개인데 평균이 60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계산하는 작업이 먼저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1과목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개인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평균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if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 절대 주소 유무를 보라 그랬어요. 근데 얘는 평균값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 주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90% 이상을 갖고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에버러지부터 먼저 할까요? 능하시고 에버러지 넣어주시고, 자, 첫 번째 사람의 64.70점에 해당되는 평균을 구하고 그 값이 얼마 이상? 60 이상이에요를 구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60. 그리고 true, false를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3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조건이 계산하는 조건이라 얘를 먼저 하시고 and를 넣어주시고,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1과목, 2과목이 각각 40점 이상. 그러니까 1과목이 크거나 같다 40, 2과목이 크거나 같다 40. 그리고 조건이 3개가 됐고, and 연산은 모두 true가 될 때 true가 되는 연산이죠. 다 true니까 true가 나왔고요. 이 내용을 채워보면 true, false가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참일 때가 합격 아니면 불합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유 대표님이 그 시험 본 내용에서 1차에서 두 번 1차와 2차에서 둘 다 2위 안에 들어간 사람을 찾아서 뭐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과목에서 2등 안에 들면서 2과목에서도 2등 안에 드는 사람, 5화 연산이죠. 해서 뭐 합격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1과목에서 2등 안에 들어오는 값을 구해, 두 번째 큰 수를 구해서 그 값보다 커요를 판단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과목의 점수 중에서 2등 이내에 들어오고 2과목에도 2등 이내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두 합격으로 할 거예요. 5화 연산입니다. 그럼 얘는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 주소 유무를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비교할 거는 1과목의 점수고, 얘가 라지라는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면 1과목 전체에서 두 번째 큰 수보다 커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면 조건 범위가 뭐라 했어요? 절대 주소. 확인하면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true가 2명이 나오겠죠. 2등 이내에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얘가 2과목도 2등 이내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5화로 이용해서 사용하시고 복사해서 밑에다 붙이면 2과목은 C열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C26, C26, C35 이렇게 주소만 바꿔주는데 B를 C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해서 true, false를 채우면 4명이 아니라 이제 3명이 나왔죠.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합격, 뭐 합격 아니면 이제 공백으로 처리해서 내용을 채우면 이렇게 합격이 3명이 나오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충분히 푸실 수 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2라는 값을 생각을 못해서. 네. 5화 연산이니까 1과목이 두 번째 큰 값보다 커요. 2과목이 두 번째 큰 값보다 커요. 이거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합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3명이 나왔네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푸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회를 불러내겠습니다.
자, 4회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어우, 수료하는 날 너무 빡센가요? 자, 1번 보겠습니다. if와 mid mod에 의해서 주민번호의 8번째 숫자가 홀수이면, 홀수라는 것은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 되는 게 홀수예요. 그 다음에 2의 배수를 구하세요. 여러분 짝수를 구하는 거니까 0일 때가 2의 배수예요. 최근에 시험 보신 분이 5의 배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 했어요. MOD로 5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5의 배수예요. 근데 얘는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숫자가 홀수이면, 그러니까 미드에 의해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8, 1. 그러면 얘가 따옴표 1이라 해서 문자화된 숫자가 지금 나온 거예요. 얘를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MOD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면, 이 MOD는 산술 연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문자화된 숫자가 숫자로 바뀌어서 바로 활용이 돼요. 우리는 2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홀수이면이니까 바로 여기서 는 하고 EDA요 하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if 함수는 항상 true, false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보시면 true, false가 나왔어요. 그래서 홀수이면 남, 짝수이면 여니까 어차피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과 0, 홀수와 짝수가 나오니까 홀수이면 남, 나머지는 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남, 탭, 여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확인으로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정 대표님? 자, 아무튼 상공은행에서 대출을 했어요. 대출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자율에 따른 갑자기 멈춰가지고 그 이자율에 따른 그 이자를 구하는 작업이네요.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여기에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겠구나. 그리고 찾으려는 가 목록을 봤더니 여기 그대로 존재를 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서 찾아서 이자율을 뽑아다가 대출 금액에다 구하는 문제겠구나 하고 유추가 돼요. 이 정도는 많이 해보셨으니까. 2번 문제를 보면 표 2에서 대출 상품과 대출 금액 이자율표를 이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세요. 이자는 대출 금액 곱하기 이자율이고, 이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 라운드업이네요. 정수를 표시하세요. 함수도 라운드업과 브이룩업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브이룩업에 찾으려는 값이 여기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바로 브이룩업 해가지고 브이룩업 넣어주시고 Shift F3에 들어가서, 자, 정 대표 우리 한번 마지막 날인데 이거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인수의 의미는? 그렇죠. 두 번째 인수는? 네,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 인수는? 뽑을 열번호. 네 번째는 방법. 0은 정확하게 일치한 거, 1은 유사일치. 네. 그래도 저 어느 정도 외우고도 계시는군요. 어떤 분은 대답도 못하시고 그냥 저기 F3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찾아서 뽑을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요 이렇게 문제는 푸는데 의미를 잘 기억을 못하시는데 되도록 의미를 알고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 찾아서 뽑을 범위는 절대 주소라 그랬어요.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을 거고,
첫 번째 있는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 문자니까 방법 0을 정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기억을 하시는 게 이거죠. 우리는 백분율의 값이 해당되는 0.025를 갖고 와요. 근데 셀서식에서는 회계 표현에 소수점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곱하기 대출 금액을 넣어서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올림하여 정수로 표시니까 라운드 업을 선택을 하셔야죠. 커서 왼쪽 하시고 0. 그럼 원래는 우리가 아까 88로 보였는데 실제 값은 87.5였단 말이에요. 근데 소수점 자리를 감춰버리니까 반올림 돼서 88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얘를 안 하고 작업을 하면 실제 계산하는 게 87.5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거 확인 잘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값과 엑셀에서는 눈에 보이는 값과 숨은 값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라운드업에 의해서 반올림해서 처리했으면 됐겠네요. 자, 되셨으면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비슷한 문제네요. 어시스트와 라운드에서 우수 선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어시스트와 리바운드가 모두 3위 이내인 선수의 수를 계산한. 야, 이걸 하고 갔으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3등 이내예요. 여기에서 3등 이내원 인원수를 구하는 작업이죠. 이제 카운트 if s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해요. 그러면 절대 주소 유무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라지라는 값을 먼저 해볼까요? 는 하시고 라지를 쓰시고. 자, 범위 잡으시고 번째가 3등 이내죠. 그러니까 세 번째 큰 수 이내에 들어온지를 봐야 되는데 얘가 25라는 값이에요. 이거 조건에 사용할 거예요. 자, 오려 두시고 카운트 if s를 들어가겠습니다. COU.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어시스트 범위에서 세 번째 큰 수를 구해서 걔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판단하는데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는 직접 따옴표 안에다 비교 연산자를 쓰시고 AND 하시고 컨트롤 V로 지금 아까 오려뒀던 라지라는 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얘는 채우는 작업이 없으니까 절대 주소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이 뭐예요? 리바운드 범위에서 그러면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넣으시고 리바운드 범위는 D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C를 여기서 D로만 바꿔주시면 22점보다 큰 사람들을 찾는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람은 2명이네요. 그리고 AND 연산자에 의해서 명자 쓰라는 말 없어요. 이거 명자 쓰시면 안 되겠네요. 저는 여기 명자 쓰라는 게 있는 줄 알고 깜빡했네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체질량 지수를 비교하는데 파워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파워. 얘도 뜬금없이 가끔씩 나와요. 거듭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는 체중 곱하기 신장의 제곱이에요. 신장의 제곱.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조건이 체질량 지수가 20 미만이면 저체중, 20에서 25 미만이면 정상,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체질량 지수에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를 구해서 걔가 20 미만인지를 먼저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체질량 지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주어진 공식은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이잖아요. 이 제곱을 구하는 게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거듭 제곱. 마법사 들어가서
신장의 2승 제곱을 구할 거야.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그럼 체질량 지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값이 20 이상이에요. 그럼 크거나 20 미만이죠. 작다 20 하고 true false를 구하시면 돼요. 자, if 함수 넣어주시고 중첩 if예요. 우리는 주어진 조건이 저체중, 정상, 비만 이렇게 세 개를 찍는 중첩 if 문제. 그래서 중첩 if가 나오면 항상 조건을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저체중이라고 써주시고, 아니면일 때, 즉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자, 컨트롤 V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에 나온 게 함정이 이거예요. 20 미만이면 저체중이에요. 그 다음에 20 이상, 25 미만. 그러면 20 미만이라는 값이 먼저 판단을 해서 저체중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0 이상인 값들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25 미만으로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0 이상은 어차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정상이고요. 나머지는 비만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중첩 if 문제입니다. 확인하시고 내용을 이렇게 채워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여러분 if s 문제 다중 if 들어가 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if s. 지금 우리는 조건을 복사해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는 true false를 먼저 하고 if 함수를 추가하셔야 돼요. 자, if 함수 들어가시고 컨트롤 V를 붙이시고, 그러니까 체지방 지수를 구했어요. 체질량 지수를 구했을 때 20 미만이면 여기서는 저체중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바로 붙이시고 25 미만이면 정상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25 이상이면 비만이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V를 붙여서 여기다가 25보다 커요. 그럼 여기에다가 비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if s를 사용할 때는 어차피 if를 계속 쓴다는 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식을 넣어주시고, 이 논리식이 참이면 저체중, 이 논리식 넣어주시고 정상, 그러니까 이 논리식 넣어주시고 비만이라고 쓰는데 문제에서 여기가 나머지는 하고 나왔을 때 기억하라는 말이 to를 쓰고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25 이상이면 비만이니까 얘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뭐 정상 나머지는 비만으로 해서 여기다 to를 써야 된다는 거. 아직 시험은 나오진 않았지만 출제 기준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if s가 나오면 중첩 if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 if 문제들이 이제 전부 if s 문제로 바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중첩 if 문제가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에버러지 if가 없었어요. sum if 나누기 count if로 평균을 구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버전이 되면 업되면서 2007에서 한번 에버러지 if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 작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걔도 나와요. 자, 이렇게 if s 문제 해봤고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나요? discount A와 dsum. 자, 평균을 구하래요. 계획부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희망분사가 계획부인 사원들의 입사시험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조건을 여기다 입력하래. 그러니까 희망부서 계획부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는데 이제 얘도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갔을 때
함수를 안 보고 푸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 할 거예요? 디에버러지 쓰겠죠? 디에버러지. 그럼 빵점이죠? 우리는 디에버러지 쓰라는 말이 없어요. 디썸과 디카운트를 쓰라 했다는, 디카운트 A를 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균 작업이 디썸 나누기 디카운트예요. 평균이란 기본 개념 아시죠? 다 더해서 더한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썸 나누기 디카운트 A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사시험의 합계와 희망부서 계획부에 해당되는 개수를 구해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능하시고 DC 놓으시고, 디썸 놓으시고. 마법서 들어가서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3열에서 계산할 거고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합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디카운트 A를 또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랑 작업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는은 빼시고 복사해서 나누기 붙이시고 뒷썸을 지우시고 DC를 넣어주면 디카운트 A가 뜨잖아요. 디카운트 A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디카운트 A는 뭐예요? 비어있지 않은 셀에서 카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봤더니 사원부서, 희망부서, 입사시험이 다 비어있지 않잖아요. 계산할 열번호는 1번, 2번, 3번이 다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입사시험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3을 넣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엔터하면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뒷섬 나누기 디카운트도 기억을 해두라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